요즘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플러스 6.3포인트. 이게 뭐냐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뜻이에요. 와, 이것만 보면 분명 좋은 소식 같죠? 시장에 드디어 훈풍이 부는 걸까요? 근데요,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아,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하고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숫자 하나가 사실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현실을 아주 교묘하게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총 5단계로 시장을 한번 제대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반등이 진짜인지 그 실체를 보고요. 전국 지표가 가진 착시 효과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되는지, 또 집주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9월의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들썩였을까? 그 숫자들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딱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건설사 같은 주택 공급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체감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이 기준이고요. 이보다 높으면 앞으로 괜찮겠다. 낙관적. 낮으면 좀 어렵겠는데 비관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9월 지수를 한번 보시죠. 전국적으로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지방도 조금 올랐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수도권입니다. 아니, 한 달 만에 무려 14.9포인트가 뛰어서 91.0이 됐어요. 와, 이것만 보면 정말 시장이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싶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국적인 상승세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표면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숨겨진 균열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가 82.0까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한참 못 미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분명히 개선은 됐지만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분위기는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죠. 특히 가장 많이 올랐다고 좋아했던 바로 그 수도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랑 바로 지금의 현실이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전망치를 확 끌어올렸는데, 다른 한쪽, 바로 직장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기대는 잔뜩 부풀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새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이상한 불일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전국이라는 단어를 잠시 잊어야 합니다. 시장을 지역별로 한번 쪼개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서울의 전망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전망은 반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실제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한 달 만에 무려 26.4포인트가 폭등하면서 드디어 비관의 영역을 벗어나 100을 넘었어요. 사업자들이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부산은 정반대로 16.6포인트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뒤에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서울은 왜 이렇게 혼자 뜨거운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이 앞으로 새 아파트 짓는 걸 꺼려하니까 오히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는 불안 심리가 강해진 거죠.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도 서울의 탄탄한 수요층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거라는 인식까지 더해진 겁니다.
반면에 부산과 대전은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여기는 지어놓은 집, 그리고 지을 집은 너무 많은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가는데 새 아파트는 또 들어서고 있죠. 실제로 최근 청약 결과를 보면 부산도 대전도 절반 가까이가 주인을 못 찾았어요. 이런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요.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실제 새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실제 입주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새 집에 못 들어가고 있냐면요. 결국 문제는 돈, 그리고 거래입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내가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이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게 34.6%나 됩니다. 또 어렵게 집을 팔았다고 해도 잔금을 치를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많고요. 전세를 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결국 모든 문제가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과 꽉 막혀버린 돈줄,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과연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변수들을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타임라인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난 6월 말에 1차 대출 규제가 시작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이 양극화 현상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LTV 한도를 더 줄이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더 강력한 규제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더 큰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이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용 경색, 즉 대출이 꽉 막히면서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대출 규제안은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과연 서울에서 시작된 이 온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부산의 차가운 감기에 걸려버리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데이터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